그 26번에 방사선 투과상 병소가 의심되고 환자가 씹을 때 아프다는 그런 주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크라운을 벗겨내고 그 루틴한 근관 치료와 크라운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원가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그런 술식을 보여드리는 그런 걸로 하고요. 동영상이 35분 정도 되는데 한 2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편집을 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주 거친 과정을 마치 치과에서 직접 옵저베이션을 가서 보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입자가 거친 다이아몬드 포인트 중에서 좀 더 좀 굵은 걸로 지르코니아를 제거를 하고 있죠. 이 지르코니아 제거할 때는 물론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의 삭제력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내가 삭제하고 있는 부분이 지르코니아인지 치실인지 아니면 우식인지 충전물인지 그런 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걸 구분을 못하면 지르코니아를 깎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걸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크라운을 제거하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지금 버컬과 교환면을 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팔라탈 쪽도 하고 있는데 팔라탈 쪽은 그 건전 치질이라기보다는 수복물 또는 우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살짝 비틀어 봤더니 디스탈 쪽 크라운이 떨어졌고요. 미지얼 쪽 크라운이 남아 있어서 다시 그거를 절반 정도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거할 때는 그 리텐션 그루브가 있으면은 약간 치아 파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그 프랩할 때는 리텐션 그루브의 위치를 좀 생각을 좀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치아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리텐션 그루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크라운은 제거했고요. 잇몸 상태도 좋지는 않겠지만 프로빙상에서 지금 당장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액세스를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리엔도가 아니고 지금 처음 들어가는 액세스인 것 같은데 우식도 많고 의심스러운 수복물도 많아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죠. 그 실전 임상이라는 거는 항상 100% 만족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타협과 그 임기응변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8번 라운드 볼을 사용해서 우식을 제거하면서 근관 아동 형성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벽과 바닥에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과 바닥을 매끈매끈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만 남기고 다 제거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근관이죠. 그래서 지금 6번으로 바꿨죠. 6번으로 바꿔서 팔라탈 근관, 그 다음 디스토버컬, MB 쪽도 삭제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왜 러버댐을 끼지 않느냐? 물론 러버댐을 끼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원칙이 모든 걸 설명하진 않죠. 지금 전체적인 치아 외형, 전체적인 치아의 잔존 치질, 그리고 안과 밖의 치아의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러버댐을 끼지 않고 초기 액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DB고요. 이렇게 버가 지나갈 때 오페크한 칩이 묻는 오페크하게 덴틴 칩이 묻어나는 그 재질, 그 포인트, 그 에어리어가 터셔리 덴틴이고 그 터셔리 덴틴을 다 제거를 하면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되죠. 한마디로 파일을 찔러 넣었을 때 막힘 없이 근관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얘기하죠. 팔라탈 근관도 미지오 디스탈로 굉장히 넓은 에어리어고요. MB도 MB1과 MB2로 나눠서 부를 만큼 굉장히 넓죠. 지금 버스 사이즈를 계속 줄여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1번 라운드 버 같아요. 자, 팔라탈도 ML과 DL로 나눠서 하는 느낌으로, MB도 MB1과 MB2로 나눠서 하는 느낌으로, DB도 약간 그 버코린 걸로 넓긴 한데, DB 어쨌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펙한 게 묻어나는 그 에어리어가 어디 있는지를 봐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삭제를 해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이타입 파일이 쓱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죠. 여기는 DB고요. 하다가 이제 러버댐을 끼웠죠. 대략적인 액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러버댐을 끼고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1으로 러버댐 시트를 클램프 밑으로 이제서야 넘기고 있습니다. 개원가의 아주 그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는 상황을 아주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는 셈이네요. 박영석 교수님께서 오늘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 부탁을 받고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잊어버리면 상당한 결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증례를 가지고 오늘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팔라탈 캐널이 근원심으로 매우 넓죠. 거의 이근관이라고 봐야 될 정도죠. 디스토버컬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파이스를 덮고 있는 저 터셔리 덴틴 쉘프라고 부르는 저 조직을 끝없이 제거를 해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 그러니까 굉장히 반투명의 딱딱한 덴틴을 제외한 저 푸석푸석한 덴틴은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ML과 DL 이렇게 파일링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이근관으로 보고 파일링을 해야 클리닝 앤 쉐이핑, 즉 그 내부에 그 오염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클리닝 앤 쉐이핑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클리닝 앤 쉐이핑 과정을 전부 다 현미경으로 보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점검은 해야 돼요. 지금 MB1과 MB2 사이에 펄프 티슈가 보이죠. 살짝 보였는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MB1과 MB2 사이에 펄프 티슈까지 제거하려고 추가적인 파일링을 하고 있죠. 하다 보면은 MB1과 MB2가 MB1, MB2 사이에 이스무스의 티슈가 사라지면서 길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이 근관 치료라는 거는 근관 치료뿐만 아니라 치과의 거의 모든 영역은 사실은 연역적으로 파악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귀납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미래를 설명하고 현재를 개선하고 과거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실용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실용학문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닝 앤 쉐이핑, 즉 치아 내부의 엔도돈틱 시스템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거를 결과로 보여줘야 되죠. 그 결과를 보려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현미경이죠. 지금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가 거의 다 됐죠. 근관 충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드라이 캐널이죠. 근관을 드라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드라이 한다는 게 아니라 페이퍼 포인트 한두 번만 넣으면 자연스럽게 건조된 드라이 캐널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라탈에 거터버처를 2개 이상 지금 넣고 있죠. 지금 팔라탈 시근에 크랙도 사실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가 과연 지대치로서 정말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오랜 세월 잘 버텨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근관 치료에서 더해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하고 결과를 볼 예정입니다. 엔도를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복병들이 많죠. 치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크랙이나 파절, 루트 스플릿, 이런 것들이, 스플릿 루트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엔도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엔도를 열심히 하는 건 미덕인데 너무 엔도에만 매달리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핵심적인 술식을 딱딱 해결해 주고 그 결과를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MB1과 MB2 하나 정도 더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러는 엔도실 MTA 실러를 썼고요. 거터버처는 다이아덴트의 넌 스탠다드 콘을 썼습니다. 보통 이제 M이나 ML 정도를 쓰죠. 여기서는 ML을 쓴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근관 충전이 끝나고 체인버의 과량의 실러는 제거하고 우식도 제거하고 숨어있는 충전 물질 이런 것들, 의심스러운 충전 물질, 숨어있는 우식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코어를 해야죠. 코어는 본딩을 별도로 해야 되는 레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후지나인 엑스트라라는 GI 재료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 치질만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건전 치질만 사방팔방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면서 건전 치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날려줍니다. 지금도 코어가 한 덩어리 떨어져 나갔죠. 드라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물과 바람이 나오는 3웨이 시린지 말고 별도의 에어 시린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토믹스된 GI를 믹스를 해서 붓기 전에 그러니까 알코올솜 등으로 탭탭탭을 해서 혹시 모를 데드 스페이스가 거의 없도록 정리를 해줘야죠. 이 상태에서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초기 세팅이 되고요.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다 오면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크라운 프랩을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근심에 컨택을 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니셜 크라운 프랩을 원래 하는데 이 경우는 크라운이 이미 되어 있는 걸 제거했기 때문에 근관 치료 전에 이니셜 크라운 프랩을 보여드릴 일이 없었네요. 어쩐지 조금 뭐가 빠졌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ML에서 디스탈로, DL에서 미지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작점과 끝점을 잘 알아야죠. 인접치에 닿지 않도록 인접치에 닿게 한 다음에 살짝 떼서 DL에서 M으로, 그리고 ML에서 살짝 떼서 인접치에 닿게 한 다음에 살짝 떼서 디스탈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미끄럼틀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죠. 팔라탈은 이렇게 다이렉트 뷰로 하고요. 버컬은 DB에서 근심으로 미지얼로, MB에서 디스탈로 이런 식으로 두 번 왔다 갔다 한두 번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진을 보는 상태에서 프랩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MB에서 디스탈로. 이게 그냥 2배속이라는 걸 감안해서 전혀 편집을 하지 않은 로우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버콜링거를 했으니까 프락시멀, 디스탈과 미지얼의 피니시 라인을 잡아주죠. 디스탈을 했으니까 이제 미지얼만 남았네요. 미지얼을 또 피니시 라인을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6878K016 하나로 엑시얼 프랩을 거의 완료를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교환면의 클리어런스 부여를 위한 추가적인 풋볼 쉐입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교환면만 조금 더 다듬어주고 라인 앵글 라운딩만 해주면 크라운 프랩이 얼추 끝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크라운 프랩을 아주 잘하려면 매우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하는 거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혹시 이물질들 좀 제거하고 피니시 라인이 부여가 됐는지 제대로 부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초진 엑스레이고요. 이게 근관 충전 후에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결과를 봐야죠. 근데 근관 치료에서 엔도 술식 자체의 퀄리티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관 확대, 근관 성형, 근관 세척, 근관 충전 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렇게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바꾸는 키팩터가 뭐냐? 근관 와동 형성이에요. 액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 한마디로 근관을 놓치면 결과가 커져요. 결과 차이가. 그래서 근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배님들께서 계속 오프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프닝, 액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이 중요하다. 그 문장의 의미를 알아듣는데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